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하지 만큼 GPT고 오승입니다. 오늘은 글로벌한 이제 넘버원 커미션 기업이죠. 어바야 코리아의 전문가분들 또 이제 어바야 제품을 써가지고 스마트 워크 환경을 만든 또 게스트분 총 세 분을 모시고 뭐 네트워크 가상화 얘기 또 이제 화상회의 또 스마트 오피스 이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어바야 코리아의 원정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근데 뭐, 어바야, 이게 특이한 이름인데 좀, 우리 네. 어감이 뭐, 제임스도 아니고, 어바야. 일반적인, 미국 말인가? 저게 뭔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분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제가 어바야 딱 왔을 때 음. 도대체 회사 이름을 어떻게 줬을까 네네.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 뭐 사전에 찾아봐도 네. AVAYA는 없고요. 네. ABAYA라는 건 있어요. 네네. 그게 뭐 아랍 쪽에서 뭐 이렇게 뭐 쓰는 그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아,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네. AVYA가 어? 이렇게 V자를 아. 5개를 이렇게 쭉 나열하신 다음에 아. 가운데 2개를 뒤집은 다음에 아. 이렇게 A는 어. 밑에 짝대기, 아. Y는 밑에 아, 짝대기. 진짜 V자 네. 5개네?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아. 이게 이름이 어바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설립자가 창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하다가 네네. 이렇게 뭐 나왔다고 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어떤 주제로 얘기하실 겁니까? 아, 네. 저희가 이제 이더넷 패브릭 기반의 이제 음. SDN을 지원하는 음. 그 아키텍처가 이제 음. 출시가 돼서 이제 네. SDN FX라는 이름으로 음.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 이제 SDN이 어저께도 이제 국내에서 잠실 롯데에서 이제 SDN 그 행사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이제 SDN 이제 FX를 붙였잖아요. 네. 이거는 어바야의 이건 제품명입니까? 뭐 어떤 컨셉입니까? 뭡니까? 저희가 뭐 SDN 하면은 뭐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이지만 네네. 뭐 SDDC다, SNA다, 뭐 다양한 SDX 기술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네. SDN FX는 네. 패브릭 기반의 네네. 이더넷 패브릭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뒤쪽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네. F 다음에 뭐 네네. FC다, F5다, 뭐 다양한 것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X라고 명명을 하고 있죠. 네. 요즘 이제 세상이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시죠? 필드에서 어떠세요? 뭐 예. 항상 힘들어지고 있죠. 새로운 네. 것들이 막 나오고 거기에 또 저희가 네. 또 맞춰서 또 계속 새로운 것들을 또 소개하고 네. 익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지금 여기서 인더스트리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비행기도 있고 구름도 있고 막 있는데 네. 네.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요즘에 무선이 대세죠, 사실은. 네. 예, 비행기에서도 뭐 무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물론 뭐 돈을 내셔야 되겠지만 뭐 집에서도 무선 이제 1기가 좀 있으면 또 1기가 이상의 이제 또 무선이 또 네.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공공 어떤 뭐 지역에서 뭐 무선 안 되는데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무선은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 아. 그 밴드위스는 점점 더 발전을 되고 있고요. 네. 뭐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뭐 사용하는 단말들도 다양해졌지만 네. 그 뭐 저희가 억세스하는 그 뭐 매체나 이런 디바이스도. 것들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야 뭐 본사, 뭐 지사, 뭐 그 안에 빌딩이 있어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뭐 업무를 보고 했지만 이제는 뭐 스마트 오피스, 네네. 뭐 재택근무, 그러니까 다양성을 또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네, 뭐 또 그렇다 보면은 또 화상으로 또 직접 만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또 화상을 통해서 업무를 또 계속 또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세상은 어바야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좋아지는 세상 아닙니까? 어바야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또 해드릴 게 사실 많아지죠. 네. 점점 본인 더. 업무는 많아지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이제 어떤 이게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네. 요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특히 국내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네. 주십니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에 사실 네. 부합되려면 사실 네트워크가 기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자체가 이런 빠른 변화와 네.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처가 돼야 되는데 실제 네트워크를 보시면 사실 네트워크 전문가 뭐 전문가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뭐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관리자분들이 봤을 때는 네. 네트워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뭐 런칭시키고 뭐 설정을 변경하고 네. 뭐 삭제하고 뭐 이럴 때
뭐 오랜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네.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롤백 시키고 다시 또 뭐 네. 작업 시간 잡아서 또 해야 되고 또 네트워크만 건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또 뭐 서버나 네트워크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또 뭐 서비스 임팩이 얼마나 갈지 이런 것들 정해서 주로 또 주말에 네. 또는 뭐 명절에 이런 아까운 시간을 또 투자하셔가지고 작업들을 또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깨끗하게 작업이 끝나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휴먼 에러에 때문에 네트워크 정지가 그리고 또 요즘은 생기는 또 경우가 보면 많죠. 이제 비즈니스가 네. 거의 뭐 세븐일레븐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도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굉장히 그 높아졌을 것 같아요, 요즘은요. 네. 네. 요즘에 특히 중요시되는 게 사실 비즈니스 속도를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서비스를 뭐 런칭시키고 뭐 없으면 삭제하고 이동시키고 네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뭐 네트워크 하나 건드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영향도 복잡하지 체크해서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네. 그림처럼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결국 우리가 추가하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죠. 간다는 거죠. 네. 네. 왼쪽은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설정 변경을 다 해야 되고 네. 중간에서 설정 잘못하면 그 경로를 거치는 모든 서비스, 네. 트래픽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해보신 분은 다 공감이 갈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걸 해본 이 노가다를 네. 해본 사람은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네. 뭐 센트럴라이즈 되고 간단하게 음. 또는 그 뭐 클릭을 몇 번만 하면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네네.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그 SDN FX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SDN에 대한 정의가 네. 요새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정답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네. 어바의 관점에서 네. SDN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 네. 그러니까 SDN 하면 처음에 뭐 오픈플로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SDN 이퀄 오픈플로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었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오픈플로우는 하나의 뭐 프로토콜일 뿐이지 네. 그 자체가 SDN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단순하게 뭐 SDN만 있는 게 아니라 뭐 SD-WAN, 뭐 SD, 네네. 뭐 S, 뭐 다양한 분야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네.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NFV라고 해서 네트워크 기능들을 또 네. 가상화시키고 뭐 이러한 추세인데 사실 SDN이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SDN에서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일단 잘 SDN 구현되는 게 기술이죠. 중요한 거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잘 호환이 잘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SDN에서 추구하는 바들이 네. 바로 그런 것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보면 이 장표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SDN에서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기대가 다 현실은 잘 구현이 안 되고 있죠, 현재. 그렇죠. 네. 뭐 이러한 다양한 기대들이 있는데 음. 실제 저희가 이제 리서치 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뭐 SDN 뭐 다 관심 많으세요. 음. 그리고 SDN 향후 우리도 한번 도입해야겠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88% 정도가 네.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또 안타깝게 45% 정도가 그 중에 언제 할지는 또 모르시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SDN을 정의를 하시는데 스틸 돈노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국내에 이런 이제 SDN이 실제로 이제 뭐 아직 국내 네트워크 가상화도 아직 많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죠? 네. 국내 이런 그 네트워크 가상화나 SDN이 좀 활성화되는 네. 그런 시점을 네. 부장님 한 몇 년 뒤쯤으로 보십니까? 그 사실 개인적인 이제, 그냥. 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를 이제 드라이브하고 있고 선도하는 업체에서 이제 네.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네트워크 쪽 가상화를 이제 시장에 소개하고 있고 실제 레퍼런스도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가 한 500개 이상을 갖고 있는데 아, 네. 뭐 사실 그래요. 이 네트워크만 가상화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상화는 서버 가상화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서버 가상화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더 활성화가 못 된 이유가 네트워크 가상화가 같이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지만 그 네트워크 가상화와 더불어서 서버 가상화가 좀 더 확대되고 클라우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1, 2년 안에 당장 이렇게 커지지는 않겠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뭐 4, 5년 정도 후에는 저희도 이제 SDN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진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네. 네, 그런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사실 SDN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려면 가상화가 네. 각 레이어별로 다 어느 정도 다 돼 네. 있어야지만 그죠? 그것이 네.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럼 어바야의 실제 이제 대안을 한번 알아보는데
그 우리가 이제 패브릭 커넥트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어바야의 컨셉이죠. 네. 브랜드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더넷 패브릭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이런 스위칭 어떤 벤더들 다 벤더들마다 우리도 다 이더넷 패브릭이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어바야만의 패브릭 커넥트의 어떤 차이점은 뭡니까? 그런 네. 거하고. 네. 일단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이제 SDN-FX잖아요. 그 SDN-FX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인프라고 네. 그 인프라는 저희 이더넷 패브릭 기반의 기술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저희 이제 브랜드명이 이제 패브릭 커넥트고요. 네네. 패브릭 커넥트 가장 큰 장점은 표준 기반의 기술입니다. IEEE 802.1 AQ 네. 표준 기반이고요. 네. 그 프로토콜 그러면 이제 SPB가 네. 그 표준 프로토콜입니까? 어바야만의 프로토콜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SPB는요. 네. 그 이제 전신은 PBB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텔에서 계속 이제 디벨롭을 했던 이제 기술이고 표준화되었던 기술인데 저희가 이제 어바야가 노텔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SPB가 이제 PBB 기반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지속 발전시켜 나와서 네. 2012년에 표준화된 이제 그런 네네네.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벤더들은 네. 이 표준화된 프로토콜 안 쓰고 네. 자체 프로프리티 네. 프로토콜 쓰는 데도 꽤 있나 보죠. 네, 그 사실 뭐 다른 벤더도 뭐 전혀 기반 표준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요. 네. 대부분의 이제 뭐 오늘 뭐 구체적으로 그 네네. 벤더를 제가 뭐 언급은 안 하겠지만 메이저 벤더 몇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패브릭 기술을 보시면 이제 트릴이라고 하는 네. 이제 IETF 쪽에 이제 표준 기술이고 그걸 기반으로 벤더 독자적으로 기술을 이제 발전시켰고 네. 뭐 일부 장비만 지원을 하거나 또 뭐 데이터 센터 위주로만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좀 제약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패브릭 기술이라고는 할 수 있는 네. 기술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2뿐만 아니라 L3 네트워크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 네.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L2만 지원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 L3도 지원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 저희가 네트워크 하면은 같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일단 레이어 2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 가상화에서는 주로 레이어 2가 필요하죠. 네. 뭐 벌처 머신이 이동한다든지 또는 뭐 DB 쪽에 네네. 뭐 이렇게 맥 기반으로 싱크를 맺는다든지. 근데 레이어 3까지 가능하고 또는 저희 이제 멀티캐스트까지 가상화가 가능한데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미 레가시 환경에서 쓰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상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네네. 뭐 브랜치까지도 네. 엔드 투 엔드로 가상화를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큰 규모에만 가상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SMB 시장에서도 이 똑같은 가상화 기술을 네네네. 적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L3가 이제 지원되면서 네. 여기 오른쪽에 그림 애니메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를 표현하시려고 만드신 겁니까? 사실은 제가 네.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설명을 네. 일일이 드리기에는 뭐 네네. 시간도 제약적이고 해서 네. 뭐 간단하게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기존에 앞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수십 개의 장비, 스위치들이 각각 운영돼 있고 컨피그레이션을 각각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그 표준 기반의 가상화 프로토콜로 묶는 거죠. 그럼 이 패브릭 커넥트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로 묶여서 가상화 이제 인프라가 레디가 되죠. 네. 여기서 뭐 엔드 투 엔드로 레이어 2 통신이 됐든 레이어 3가 통신이 됐든 실제 서비스가 일어나는 포인트에서만 설정을 해주시면 네. 이 가운데 장비를 건드리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이 되고 네. 최단 경로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패스 간의 어떤 보안 같은 것도 서로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간에 있는 노드에서는 클라이언트 쪽 프레임이나 패킷을 보실 수가 없어요. 네네. 맥인 맥으로 인캡슐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서는 클라이언트 패킷은 보실 수가 없고 순수하게 장비가 사실 저희가 SPB가 레이어 2 기반의 브리징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SPB 약자가 Shortest Path Bridging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거치는 장비의 맥밖에 안 보입니다. 스위치에. 네네. 실제 클라이언트 패킷은 쌓여 있는 거죠. 맥인 맥 헤더 네네. 안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일단 기존 네트워크를 보시면 뭐 일단 프로토콜에 어떻게 보면 스택 복잡하죠? 형태예요. 네. 이거 이것저것 엄청난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네. 각각 프로토콜마다 특징도 있고요. 그렇죠. 그걸 또 잘 아셔야 되고 특히 장애가 나면 뭐 이더넷 물리적인 포트가 죽었어요. 네. 그럼 그 위에서 이제 이중화를 위해서 보통 스페인트를 사용하시잖아요.
스페인 트리가 또 흔들리죠. 그럼 스페인 트리도 뭐 RSTP나 뭐 MSTP 쓰시면 조금 빠르겠지만 네. 스페인 트리 자체가 블로킹이 되는 또 기술이기 때문에 뭐 스페인 트리 또 흔들리고 또 얼터너티브 경로로 갈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또 움직이는 레이어 3 프로토콜들, 뭐 다이나믹이든 네네. 스태틱 라우팅 경로 이런 것들 또 흔들릴 거고 그 위에서 또 멀티캐스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뭐 네. 핌 이런 것들이 또 트리를 다시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설정 뭐 페일오버가 되려고 해도 장애가 네네. 날 경우에 수초에서 수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이제 네네. 구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레이어 2부터 레이어 3 이런 복잡한 프로토콜이 단 하나의 프로토콜로 대체가 되게 되기 네. 때문에 예. 이 하나의 프로토콜만 컨버전스가 일어나면 되고 아까 SPB. 네, 네. 트러블슈팅 하실 때도 이 하나의 프로토콜만 아시면 되고 그것도 중간중간 거치는 장비에서 다 이런 설정을 봐주시고 문제가 있는지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서비스가 일어나는 포인트에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트러블슈팅 시간도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이제 뭐 데모 영상을 보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심플한데 구조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소치 올림픽이라든지 네. 광범위한 어떤 커다란 것들을 네. 하는 데 있어서 네. 그것이 원활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구조 네. 때문인 거죠? 크면 클수록 네. 저희 이 패브릭의 장점을 더욱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예. 자, 아까 보안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네. 요새 뭐 보안하고 네트워크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자, 보안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레이어 2나 레이어 3 이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방화벽이다 아니면 ACL이다 이런 걸 써서 네. 이렇게 접근 제어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가상 네트워크 간에 기본적으로 통신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책 기반으로 뭐 라우팅을 리킹 시켜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방화벽 없이 네트워크의 시큐리티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디자인을 좀 더 네네. 쉽게 가져갈 수도 있고 좀 이제 뭐 ACL이나 이런 복잡한 룰도 최소화시키고 방화벽 개수도 네. 줄이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드 투 엔드 커스터머가 통신을 할 때 네. 이 중간에 패브릭 커넥트 클라우드 내에서는 클라이언트 피켓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스텔스 네.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보안적인 관점에서 또는 뭐 IP 도스나 이런 공격에서 네.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코어 네트워크가.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구성이 또 네. 이제 구성이 뭐 아무리 빠르고 좋다고 하더라도 네. 구성이 어떤 뭔가 유연성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구성의 유연성 어떤지요? 구성의 유연성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스페인 트리 프리 토폴로지입니다. 네네. 스페인 트리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투자하신 장비와 링크를 액티브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뭐 링크나 장비가 죽어도 이중화만 돼 있으면 네. 1초 미만의 이제 페일오버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타 형태든 뭐 링 형태든 뭐 복잡한 메시 형태든 뭐 다 구성이 가능하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루프 자체가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구조예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링크를 추가하신다든지 장비를 추가하신다든지 할 때 최소 설정만 하셔가지고 패브릭 그 기존 패브릭에 연결만 하시면 네네. 바로 서비스가 가능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네. 자, 심플하고 네. 그다음에 유연성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이제 확장성 어떤지. 네. 뭐 패브릭을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패브릭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뭐 기존 레가시 프로토콜, 뭐 OSPF, BGP, 네네. 뭐 립 이런 것들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패브릭 네트워크가 기존 라우팅 프로토콜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동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뭐 저희 패브릭으로 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패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이제 통합 관리하는 뭔가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상하다 보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뭐 CLI 상에서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도 사실 몇 줄 안 되지만 뭐 기왕이면 SDN 컨셉에 맞춰서 네. 이제 중앙에서 이제 전체 이제 이 가상 네트워크를 관리를 네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비를 찍어서 L2 서비스다, 네. L3 서비스다, 멀티캐스트다를 네네. 클릭 몇 번만 하시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장비에서 가상 네.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 패브리케이트가 이게 그 나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사실 저희가 2012년에 네네. 표준화 됐는데 사실 제품군을 엔드투엔드로 다 갖춘 거는 네. 한 뭐 2년 전쯤에 저희가 이제 갖췄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뒤에 레퍼런스가 나오겠지만 네. 대규모의 뭐 네트워크 이제 레퍼런스를 갖추게 됐고요. 근데 저희 큰 장점은 지금 이 패브릭 기술이 특정 제품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데이터 센터에 맞는 이제 코어급 아주 큰 네. 장비부터 뭐 사용자 바로 앞단까지 뭐 PoE 스위치까지도 네. 이 패브릭 기술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음. 전체 네트워크를 엔드투엔드로 이 패브릭으로 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네. 일반 SMB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게 그러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브리케이트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현할 때 네.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구성도랄까 여러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 구성도가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사실 뭐 저희 이제 데모 같은 걸 보여드리면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패브릭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일단 모든 네트워크에 한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우팅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라우팅 프로토콜을 별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패브릭 기반에 있는 이제 인테그레이트된 라우팅, 이제 ISIS 라우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엔드투엔드로 네. 라우팅을 하는데 차별점은 그겁니다. 중간에 지나는 장비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별도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이 네네. 만약에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에서 A에서 F로 라우팅을 한다 그러면 아. 넥스트 홉이 B나 C가 아니라 아. A에서 F로 바로 가요. 또한 A나 F에 이제 기존의 레가시망이 있을 경우에 뭐 SPF, 립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리딥 형태로 네, 재분배 네. 형태로 F까지 이제 넘겨질 네, 수가 있고요. 뭐 IP 버전 4든 버전 6든 동일하게 라우팅을 제공을 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기술이 이제 L2VSN인데 뭐 이제 타사 패브릭에서도 L2 기반의 이제 가상화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간의 레이어 2를 확장하겠다 그러면 뭐 중간 중간에 레이어 2를 위해서 이렇게 태깅해서 네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스패닝 트리 이슈 없이 바로 데이터 센터 엣지에서 1번 데이터 센터 엣지에서 네네. 2번 데이터 센터 엣지에서 설정만 해주시면 그 지나는 경로에서는 자동으로 구성이 돼서 바로 딱 레이어 2 터널이 뚫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패브리케이트 보니까 이제 직방으로 연결되는 것이 네, 바로 스위치에 네네. 바로 물리적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레이어 네. 2 스위치에 바로 네. 그렇게 통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그 어떤 원인은 뭡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능한 이유요? 네네. 여봐야 기술력이죠. 네네. 네. 이거 이제 L3 쪽에 아까 네. L2 쪽이었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이제 뭔가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네. 뭐가 좋아지는 거? 뭐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 2나 이제 앞에 뭐 라우팅은 기존에도 많이 썼던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어 3 가상화를 사용할 경우에 기존에 이제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보안 이슈 때문에. 네네. 근데 저희가 레이어 3 가상화를 통해서 하나의 이 가상 인프라에서 다양한 그 멀티 테넌시 형태로 네트워크도 이렇게 나눠서 트래픽도 아이솔레이션 하거나 네네.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방화벽이나 아. ACL 없이 아.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단위 또는 뭐 애플리케이션 단위, 아. 유저 단위별로 네네. 네트워크를 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음. 뭐 분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또 일부 또 가상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A랑 B 가상 서비스는 서로 절대 통신은 안 되나 네네. C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룹사 뭐 예를 들어서 뭐 EIP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 공유해서 써야 되고 아. 또 인터넷 서비스는 또 오케이, 공유해서 오케이. 써야 될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쉐어드 이제 서비스를 할 뭔가 수가 이제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네. 정책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네, 거고 되게 유연하게 쓸 또 수가 있는 어떤 거죠. 그 컨텍스트라고 네. 뭔가 컨텍스트 맞습니다. 보면서 또 할 수 있고 예, 그렇죠? 예. 그것이 네. 가능한 예, 거가 예. 되는 거네요. 네. 서비스가 굉장히 유연해질 네.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뭐 IP 멀티캐스트가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멀티캐스트는 네. 사실 구현하는 게 뭐 쉽다면 쉬울 수 있는데 네. 어려운 이유가 음. 일단 장비가 멀티캐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스위치가 CPU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음. 그리고 멀티캐스트는 음.
사실 뭐 네트워크 담당자분들한테 기존에 이제 뭐 유니캐스트 환경으로 쓰고 있는데 네. 뭐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올리자 그러면 바로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네. 부하가 갈까봐 좀 걱정도 하시고 네네네. 또 설정도 좀 건드려야 되고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프로토콜도 무겁고. 네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물리적으로 망분리하고 이러시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캐스트가 뭐 별도의 프로토콜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아까 가상 네트워크 만드시고 엔드투엔드로 뭐 라우팅을 되게 하거나 또는 L2 가상화나 L3 가상을 만드신 다음에 네. 멀티캐스트를 쓰겠다라고 엣지 쪽에서 선언만 해주시면 네.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서비스 그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뭐 IGMP나 이런 걸로 수신자 쪽에서 조이만 하시면 바로 온디맨드 형태로 서비스가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부하가 적게 간다. 같은 성능의 장비라면 좀 더 많은 네네. 스트리밍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고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네네. 가장 좋은 점은 멀티캐스트 서비스조차 장애가 났을 경우에 이중화가 돼 있다면 1초 미만에 페일오버가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 준비된 동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영상 어떤 겁니까? 저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마디로 요약된 이제 그런 동영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 안 하고 이것만 볼 거랬네, 그냥. 사실 이거만 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되실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30분을 얘기했어요, 네. 네. 뭐 한번 확인 사살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Networks are built from the core out, system by system, hop by hop, application by application, protocol layered on top of protocol. It's the way it's always been, but it's not working anymore. Because adding more locations, devices, applications, and protocols to the network also adds complexity and instability. Looping becomes more common. Performance goes down, recovery time goes up. Isolating network traffic for service quality, regulatory compliance, or multi-tenancy is difficult. Provisioning the network to support virtual machine mobility is cumbersome and error-prone. Your ability to deliver new services is compromised by the burden of maintaining legacy technologies and complicated protocols. You want to move your business ahead, navigating the challenges of virtualization, big data, BYOD, and video, but your network isn't up to the challenge. That's why Avaya developed a better way to build networks, Avaya Fabric Connect. Based on enhanced shortest path bridging, Avaya Fabric Connect is the industry's most powerful network virtualization technology. With Avaya Fabric Connect, the physical topology becomes irrelevant, and complex design rules are eliminated, enabling you to build any topology, delivering service wherever and whenever it's required. Extend Layer 2 services between data centers with ease. Deploy IP VPNs for secure traffic isolation or to support multiple tenants and fully optimized routing and multicast. With just one protocol, the network is much simpler to design, operate, and especially troubleshoot. Recoveries are sub-second. Users won't even notice. New services and service changes are provisioned only at the edge, without ever touching the core, dramatically reducing the chance of configuration errors. What previously required weeks can now be completed in minutes, without risk. Traffic can be easily isolated into secure zones. Safeguard banking transactions for compliance. Isolate critical video surveillance or keep departments or tenants totally separate. Geographically dispersed data centers appear as one logical entity. Virtual machines can seamlessly migrate within and between them. Lots of networking companies talk about fabric solutions, only for Layer 2 services or just for the data center. Avaya is delivering a complete solution for Layer 2 and Layer 3, integrating IP routing and multicast services, covering your entire network and networking requirements. A single integrated infrastructure for the cloud, taking you that much further toward the software-defined network of tomorrow, but doing it today.
Avaya Fabric Connect is at work now in companies worldwide. By simplifying networks, we're maximizing agility and efficiency, delivering more network value, and lowering costs. Avaya Fabric Connect, the next generation networking technology of tomorrow. Put it to work in your business today. 자, 일단은 그 어떻습니까? 그 부장님, SDN은 네.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나갈 것 같은지 좀 말씀해 그러니까 뭐 주십니까? 사실 뭐 SDN 발전 방향은 사실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네. 아무래도 뭐 저희 쪽 발전 방향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네네. 더 오늘 네. 자리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SDN FX라는 이제 네. 아키텍처로 저희가 로드맵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패브릭 커넥트가 자동화된 이제 코어 인프라 네트워크로 네. 기반이 돼서 그 위에 뭐 엣지까지 이제 SDN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패브릭 어태치라고 하는 이제 기술과 이제 패브릭 익스텐드라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네네. 기술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엣지까지 SDN을 해서 뭐 일일이 뭐 스위치나 AP나 또는 카메라나 사용자 단말이 네트워크에 붙었을 때 네. 일일이 네트워크 설정하고 스위치 쪽에 설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뭐 네트워크에 뭐 박스에서 까서 바로 네트워크에 어태치만 시키면 뭐 자동으로 네네. 뭐 매니지먼트 내려받고 프로파일 내려받고 네네. 뭐 사용자가 붙으면 자동으로 뭐 인증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접속해주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네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패브릭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 뭐 레가시 방식의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 패브릭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향후 계속 이제 나올 이제 SDN 네. 이미 나와 있는 이제 SDN 네. 그런 타사 솔루션 네. 그리고 뭐 오픈스택 같은 걸 통해서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SDDC 쪽까지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있는 게 저희 패브릭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 컴포넌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에 패브릭 SDN 패브릭 기반의 SDN을 네네.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SDN이 실제로 그 어떤 기업인 기업에 네. 쉽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네. 뭔가 이렇게 자동화라든지 네. 호환성 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패브릭만 보셔도 네. 아마 이제 SDN 좀 아시는 분들은 네. 패브릭만 들으셔도 이건 SDN 기술이거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패브릭 자체가 SDN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의 한 80, 90% 이상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바로 당장 향후가 네. 아니라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엣지나 이제 타사 SDN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게 저희 네. 어바이어의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다른 이더넷 패브릭하고 약간 네. 좀 이렇게 비교를 네.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앞서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네. 사실 저희 패브릭 커넥트가 이제 기존에 뭐 가상화 중에서 가장 뭐 기능도 많고 좀 많이 좀 사용하고 계신 MPLS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MPLS가 좋긴 한데 이제 좀 운영 유지하기가 좀 비싸고 장비 자체도 고가고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6개, 7개 이상은 올라가야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좀 성능이 좋아야 되고 네. 또 뭐 엔지니어도 고급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사실 이런 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네네.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 이제 어바이 패브릭 커넥트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요. 네. 경쟁사도 이제 비슷한 기술이 물론 있죠. 앞서도 뭐 패브릭 기술이 타사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네. 뭐 데이터 센터 위주의 어떤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뭐 거리 제약이 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간에 확장을 할 경우에 별도의 또 오버레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네네. 뭐 특정 제품군만 지원돼야 된다든지 뭐 그리고 또 호환성이 또 좀 벤더 독자 프로토콜을 네네.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 사항이 아마 최소화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사용 케이스를 네.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그 소치 올림픽에 네. 어떤 가장 큰 난제를 네. 어바이어가 해결해 준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소치 올림픽에서 요구됐던 사항은 네. 이제 일반 좀 네트워크랑은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네. 특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 망분리가 요구가 됐어요. 폐쇄망도 필요하고.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버짓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MPLS 기반의 좀 물리적인 좀 망분리를 이제 할 경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네네. 또 구축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좀 설정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사실 올림픽이 치러지기 30일 전까지라도 계속 이제 네트워크 변경되고 이제 그런 환경이 네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망분리 요구 사항이 가장 컸었고요. 거기에 추가됐던 게 이제 IPTV 쪽.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영상을 많이 또 전송하고 해야 될 네, 거니까 그 실제 내부에서 많이 보고 또 그렇죠. 이 경기 장면을 그 36개 HD 채널로 1,500개 이제 전보 스크린 TV로 아, 이렇게 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단말이 맥 기준으로 한 4만 정도 돼요. 네. 근데 보통 선수나 올림픽 관계자들이 해외에서 이제 소치로 왔을 경우에 당일날 바로 뭐 그 단말이나 이런 것들을 무선이나 유선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를 원하잖아요. 네네. 뭐 바로 뭐 사진 찍어서 네네. SNS도 올리고 뭐 드롭박스 같은 데도 올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렇다고 무조건 뭐 연결을 허용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BYOD를 아, 통해서 바로 당일에 계정 만들어주고 네.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BYOD 환경을 이제 제공을 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그 어바의 그 아까 패블릭 커넥트 네.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최초에 아마 이 이더넷 패브릭 기반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게 전체 구성도였나 보죠? 네. 이게 뭐 보시면 아까 뭐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부분 나왔었는데요. 전체 이제 그 보시면 중간에 뭐 큰 장비들 몇 개 있잖아요. 네네. 그 장비들이 이제 코어 네트워크로서 이제 가상 백플레인이 54테라.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노란색도 있고 뭐, 네. 뭐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네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서비스 네트워크예요. 네. 그래서 뭐 클릭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아. 이렇게 아까 나왔던 7개의 그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고 각각 뭐 VoIP는 VoIP끼리, 네. 뭐 게임망 네트워크는 게임망끼리 이렇게 서로 통신하고 서로 절대 통신이 안 되게끔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트래픽을 이제 분리를 해서 요구 사항에 부합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떤 사례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IP 멀티캐스트 이제 특히 뭐 서베일런스 쪽에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네. 이제 뉴저지 쪽에 뉴저지가 이제 뉴욕 바로 좀 위쪽에 있는 데 같은데요. 네네. 거기가 슈퍼볼 결승전이 열리는 이제 그런 도시인데 유동 인구가 꽤 많습니다. 네. 150만 명 막 이렇게 되는데 워낙 뭐 교통도 복잡하고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관제를 해야 돼요. 네네. IP CCTV 통해서 CCTV가 한 3,4천 대 이상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CCTV를 한 군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멀티 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FBI라든지 그렇죠. 뭐 시교통국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 보는 또 관점이 또 다 틀리고 네네네. 또 보는 이 카메라도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멀티뷰를 제공하면서 네. 또는 뭐 이제 이런 거죠. 멀티캐스트를 쓰지만 카메라 한 대가 여러 군데에 영상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한두 대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멀티캐스트를 써야 되는데 어. 저희 이제 패브릭의 멀티캐스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성능 저하 없이 네. 4,000대까지 IP 서베일런스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장애놨을 경우에 어떤 영상이 네. 사실 이 중요하잖아요. 그 CCTV 환경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수초에서 수분 이상 끊겨버리면 사실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네. 뭐 저희 걸 통해서 아. 1초 미만의 페일오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레퍼런스가 네.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CCTV 없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게 적용할 때 보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 사실 멀티캐스트 쓰면 좋다는 걸 다 아는데 이게 네트워크에서 이게 참 받쳐주기가 힘들고 네네. 담당자들이 좀 꺼려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아직도 네. 유니캐스트 환경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네. 추세인데요. 네. 멀티캐스트가 분명히 장점이 있고 쉽다면 누구라도 멀티캐스트를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국내 선정 어떻습니까? 이게 패블릭 커넥트 어떤 그 네. 현재 뭐 사용 어떤 그 어떤 현황이나 그런 것들은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 쪽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제가 기술이 빠르다고 하지만 실제 네. 적용은 국내가 좀 빠르진 않은 편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뭐 몇 개 더 뭐 저희 국내에도 레퍼런스가 몇 개 있지만 네. 그 제1금융권 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 통합 쪽에 네. 이 패브릭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 쪽에 좀 큰 규모의 네. 레퍼런스를 올해 이제 확보하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올해 뭐
그 큰 데뿐만 아니라 지금 네. 그 어바이는 다양한 네. 그 레인지 쪽을 다 지금 타겟하고 계시는 예. 거죠? SMB부터 저희가 뭐 네, 대형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갖기 전에 잠깐 한번 브리핑해 주고 Q&A 가도록 할까요? 아, 네네. 예. 뭐 지금까지 뭐 저희 이제 패브릭 기반의 SDN FX 소개를 드렸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고 이제 한다면 일단 저희 패브릭 커넥트 사용하시면 네트워크를 좀 이제 간단하게 설정하시고 변경하시고 그리고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렇게 뭐 토폴로지 관점에서 보셨을 때 아무래도 스페인 트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네. 기존의 어떤 그 하이러키한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대로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중화가 돼 있으면 저희가 패브릭을 1초 미만의 패브릭에서 1초 미만의 페일오버 제공하기 때문에 뭐 중요한 업무 같은 네. 거에 연속성을 보장을 드릴 수가 있고요. 투자한 만큼 리소스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블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런 레이어 2, 레이어 3 멀티캐스트 프로토콜들을 하나의 프로토콜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네. 뭐 유연하게 다 적용할 수가 있고 뭐 스텔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안성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장점들을 통해서 이제 비용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네. 국내 뭐 올해 굉장히 뭐 잘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저희가 올해 아마 많은 레퍼런스 확보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 김문영님, 멀티캐스트를 강조하신 것으로 보아서 SDN에서는 멀티캐스트만 지원하는 것이죠. 이건 아닌 거죠? 네, 멀티캐스트는 저의 장점 중에 하나고 타사 대비 멀티캐스트 부분이 뛰어나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요. 네. 멀티캐스트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SDN 환경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저희 솔루션입니다. 네. 자, 유경아님, 공용 클라우드 벤더 서비스를 사용 중이라면 가상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와 터널링 연동 구성이 가능한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터널링 부분은 저희 장비끼리만 가능하고요. 향후는 좀 더 유연하게 SDN 컨트롤러 통해서 다른 쪽하고도 연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스태프는 오늘 지금 부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그 더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질문에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무님, 이제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어바야 FX에서 자동화로 관리되는 ITSM 차원의 솔루션도 지원하시는지요? ITSM. 네. 뭐 이건 IT 이제 전체 이제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네.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은데.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유니파이드 매니지먼트 쪽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패브릭 오케스트레이터인데요. 그 패브릭 오케스트레이터 내에는 이제 저희 스위치를 뭐 설정하고 이제 구성 관리하고 자동으로 네. 토포로지 맵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가상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상 네트워크 프로비저닝하고 그 다음에 그 V 모션 같은 걸 지원하는 또 네네. 그런 그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VPS라 그래서 네. 그 V센터하고 연동이 돼서 이 VM웨어의 라이프 사이클까지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SDN 컨트롤러 통해서 오픈 데일라이트 기반인데 그걸 통해서 뭐 오픈 스택 그 오픈 스택도 지원을 하고 오픈 데일라이트나 오픈 플로어까지 이제 네. 지원이 되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한 매니지먼트 툴이 있습니다. 자, 김지호님, MPLS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바야 솔루션을 교체할 수 있다면 기존 체계를 많이 수정해야 할까요? 일단은 MPLS를 사실 저희가 MPLS를 지원하는 장비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솔루션은 MPLS의 대체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점을 다 가져가신다면 사실 네. 저희 장비를 교체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한 번에 다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도 할 수 있고 네. 뭐 그 저희 패브릭과 기존 네트워크가 이제 기존 레가시 방식의 프로토콜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 패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동아님, 국내에 서버를 두고 전 세계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북미나 유럽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면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또 어바야 영상 장치는 네트워크에 부하를 주지 않는지요? 영상 장치요. 영상 장치. 일단은 저희 이제 패브릭은요. 우선은 그 퍼블릭 기반은 아니고요. 네. 프라이빗 기반의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뭐 전용선이 연결돼 있어서 뭐 유럽이든 북미든 서비스는 가능하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패브릭 익스텐드 기술을 통해서 패브릭 자체는 뭐 확장이 가능한데요. 뭐 어바야 영상 장치가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부하를 준다. 사실 뭐 패브릭으로 되어 있든 아니면은 뭐 패브릭이 아닌 기존 레가시 방식이든 사실 뭐 트래픽이 많으면 부하 가겠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QoS를 통해서 이제 또 트래픽을 뭐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일단 영상 쪽은 이따가 저희가 세션 3에 할 거니까요. 그때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류저님, 어바야 가상화 네트워크를 학교망 또는 해외 지사에 이용이 가능한지요? 네. 아니면 어느 쪽이 이용에 더 효율적인가요? 네. 둘 다 가능하고요. 네, 뭐 어떤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학교망 같은 경우에 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대학교는 학사나 학사망, 그다음에 학생망, 그다음에 또 뭐 산학 연구하는 또 이렇게 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에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또 나눠져 있고요. 네네. 그 건물들을 각각의 학사망, 학생망, 그 서드 파티망을 레이어 3 가상화로 쭉 연결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학생망이나 학사망은 학교 쪽 필요한 리소스에 접근하고 인터넷도 네. 학교의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네. 뭐 서드 파티 쪽은 뭐 ADSL이나 VDSL 같은 거 이렇게 끌어서 그쪽으로 인터넷만 나가게끔 하고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뭐 망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도 패브릭 익스텐드 통해서 뭐 IP 통신만 가능하다면 뭐 MPLS-망이든 뭐 VPLS-망이든 네. 뭐 MSPP-망이든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혜연님, 사용자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자별로 구분을 짓는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직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사항인데 국내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용자가 많은 환경이다 보면 이제 보통 사용자가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뭐 부서가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룹사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은 인프라를 썼을 경우에 네. 그룹사별로 별도로 써야 되는 뭐 존이 있을 거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레이어 3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뭐 일부는 서로 통신이 양쪽에서 되게끔 서버군 쪽은 그렇게 통신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별로 구분짓는다기보다는 서비스별로 또는 애플리케이션별로 구분짓는다는 게 사실 맞을 수 있는 표현이고요. 네. 사용자별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든다면 저희가 IPT 환경에서는 전화기가 있고 그 밑단에 이렇게 PC를 달아서 네. VLAN을 쪼개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전화기하고 사용자 PC하고 통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전화 네트워크가 네. 사용자 PC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상화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혜수님, 통신사에서도 적용 레퍼런스가 있는지요? 통신사 레퍼런스는 저희가 이제 ISP 쪽 레퍼런스는 국내에는 없고요. 해외 쪽에서 MPLS 대신 저희 패브릭 커넥트를 통해서 사용자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네. 김주호님, L2 VSN의 경우 특정 구역에만 비지가 발생할 개연성은 없는지요? 있다면 모니터링이나 해소가 가능할런지요? 근데 뭐 L2VSN을 쓴다고 해서 뭐 기존 L2 환경하고 사실 다를 건 없어요. 근데 다만 뭐 사실 유저가 많으면 네. 뭐 특정 구역에만 비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기존 환경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처음에 L2VSN을 확장을 할 때 어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뭐 저희 L2VSN을 쓰신다고 해서 뭐 기존 레가시 환경 대비 뭐 비지란 표현을 쓰시는데 예, 뭐 비지란 그런 게 발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홍성우님, 망분리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패브릭의 특징을 살리면서 망분리 이용할 수 있는지요? 네. 저희 패브릭을 사용하시면 일단 논리적으로 망분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망분리 꼭 하셔야겠다 그러면은 뭐 장비를 더 투자해서 네. 나오시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네. 저희 패브릭에서 망분리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엔드 투 엔드로 원하시는 VRF를 만드시고 네. 서비스 아이디 뭐
MPLS에서 라벨링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저희 가상화 네트워크에서 인지할 수 있는 서비스 아이디만 맞춰주시면 뭐 가운데 코어 단에 건드리실 거 없이 엔드투엔드로 레이어 2든 레이어 3든 망분리 원하신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김순호님께서 용기를 내서 질문한다고요. 네. 실사이트에서 개발 환경이나 시범 서비스 형태로 SDN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실사이트 운영 환경에 널리 구현되는 시기는 언제로 예견하시는지요? 네, 뭐 저희는 이미 실사이트에서 SDN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80~90% 이상 벌써 구현이 가능하고요. 저희 뭐 만약에 이게 SDN이 언제쯤 뭐 구현되느냐고 말씀하시면 뭐 사실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4년 이상은 더 걸릴 것 같고요. 네. 아직도 말씀하신 대로 시범 서비스나 아니면 대형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 네네. 몇 군데서만 사실 쓰고 있죠. 네. 박병수님, VM웨어 NSX라든지 타 SDN 솔루션과 연동도 가능한지요? 네, 일단은 당장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NSX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사 차원에서 지금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황규고님은 SDN과 NFV의 개념적 차이점을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글쎄요,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생각도 하시긴 하는데 NF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주로 별도로 장비를 뒀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방화벽이라든지 뭐 L4, L7, 뭐 ADC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상화, 그러니까 뭐 VM웨어나 이런데 그런 펑션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SDN 사실 하나로 딱 이렇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정 짓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일단 SDN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바가 있잖아요. 뭐 네네. 크게 뭐 센트럴라이즈해서 관리하고 사람 손을 최소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SDN이기 때문에 뭐 사실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NFV는 이제 서버 가상화의 어떤 가상 머신처럼 이 뭐 L4나 방화벽 같은 이런 기존의 네네. 어플라이언스를 올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N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어떤 네트워크 인프라가 가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거기에 이렇게 오케이. 원하는 포인트에서만 이렇게 프로비저닝해서 사용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그래서 됩니다. 김조님께서는 NFV의 하나의 수단이 SDN이 아닐까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황진군이 국내 VSP 9000이 도입된 레퍼런스가 있는지. 네, 아까 사실 VSP 9000이요. 은근히 국내에서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구민권의 이제 데이터 센터는 모든 장비가 VSP 9000으로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한테커님께서 와이어리스 이중화 방안과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와이어리스 이중화 방안요. 오늘 사실 뭐 와이어리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희도 와이어리스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컨트롤러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이중화라 그러면 네. 그래서 로밍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네. 뭐 박서연이 국내에서 어바야 솔루션의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요? 네, 뭐 특히 뭐 이런 CCTV망 그쪽에 저희 멀티캐스트 네네. 솔루션이 어쨌든 멀티캐스트는 뭔가 비디오나 이미지가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는 데가 필요한 거죠? 네. 네. 박치규님, 어바야 패브릭 커넥트 SPB가 프로토콜이 타사, 시스코나 브로케이드 대비 네. 운영 관리 및 성능의 안정성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뭐 레퍼런스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저희 안정성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어필을 드리고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올림픽 얘기를. 네, 네네. 이만한 큰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2012년에 표준화된 다음에 지금까지 레퍼런스가 상당히 네. 많거든요. 네네. 그다음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솔루션은 뭐 레이어 2, 레이어 3, 멀티캐스트까지 모든 네트워크에서 필요하신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소연님, 패브릭 커넥트로 기존의 레거시 환경보다 속도 면에서 얼마나 더 빠른 성능을 볼 수 있을까요? 편리성과 관리 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은데 보안전 측면이나 네. 호환성에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지요? 네. 일단은 편리하고 관리 면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기존 레가시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지나는 장비에 홉 바이 홉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홉 바이 홉으로 다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고 네. 그것도 프로토콜도 하나만 보면 되시는 게 아니라 뭐 레이어 2, 레이어 3 뭐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프로토콜 하나만 쓰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 하나만 보시면 되고 네. 그것도 저희 중간중간에 장비는 그냥 스위치에서 그냥 맥 가지고 포워딩하는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실제 네. 클라이언트 트래픽을 넘기는데 관여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 속도면에서도 포워딩 속도만 높으면 되지 중간에서 클라이언트 패킷이 어디 목적지가 어딘지 네네. 보고 까서 다시 다음 목적지로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네. 바로 목적지로 바로 터널링해서 발- 보내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속도 면에서 훨씬 더 네. 효율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회색이 질문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 한 분을 좀 골라 주시죠. 한 분 오늘 이 질문 괜찮았다. 뭐 여러분 다 좋은 질문 많았지만 그 중에서 한 네. 분 이름을 좀 불러 주시면. 이런 어려운 네네. 것을 저한테 네, 네, 네. 네, 네, 저는 이제 심소연 심소연 님. 예, 네, 네. 님께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네요. 네. 자, 심소연님, 따님이신가 보죠? 네, 심소연님, 설마 그 아기가 지금 질문한 거 아니겠죠? 자, 그 심소연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배낭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마다 저희 질문자 한 분씩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3시 3분입니다. 그래서 3시 10분에 세션 2, 세션 3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고 가죠. 네. 네, 뭐 오늘 사실 뭐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짧은 시간에 모든 장점을 다 전달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이제 어바웃 코리아의 이제 EBC라고 해서 저희 이 솔루션이 뭐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어바웃 코리아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이 패브릭이 직접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그 댓글에 지금 원정숙 부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추가 정보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따 이제 두 번째 세션은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화상에 이제 그 데모도 보여드리겠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참석하실 수도 있어요.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저도 한번 여러분 얼굴 좀 보자고요. 한 번도 여러분 제 얼굴만 보고 전 여러분 얼굴 못 보고 있는데 이따가 한번 그 할 때 나중에 되시는 분들은 각자 얼굴도 한번 어바에 이용해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여러분 PC나 스마트폰에 있으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6분 뒤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